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이야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유언은 법률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 막상 실제로 유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시거나 아니면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유언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언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의 법적 성질입니다. 첫째로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언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타인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방식에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둘째로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의 승낙이 필요가 없고요. 유증받을 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유언자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넷째로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다섯째로 유언은 유언자의 사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을 유증받을 자 이외의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유증받을 자가 매매나 저당권 설정에 관해서 무효 확인이나 등기 말소 청구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섯째로 유언은 법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증, 신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유언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유언에서 주의할 점은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보통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4가지 방식을 보통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구수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구수증서 방식은 질병, 기타의 급박한 상황에 처해서 보통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유언의 보통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맞습니다.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인데요. 이 중에서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나머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특수한 방식인 구수증서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유언을 할 때 증인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을 통해 이익을 받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1072조에서는 증인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요. 만약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공정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인법에 의한 결격자로는 시각장애인, 문자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공증인의 보조자 등이 결격자입니다. 이처럼 유언을 할 때에는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적법한 증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하였다면 그 유언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방식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장소 이하를 묻지 않고 비교적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위조, 변조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유언의 내용인데요. 그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선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요건으로 유언자가 전문과 연, 월, 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엄격하게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요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자가 전문, 즉 내용 전체를 스스로 자필 기재하는 것이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작이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 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유언을 그대로 베껴 쓴 것도 자필 증서로서 유효합니다. 외국어에 의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한 장에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장에 작성하셔도 가능합니다. 여러 장에 작성할 경우에는 간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간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월일을 작성하시는 것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연월까지만 작성하면 무효가 됩니다. 만약 작성일이 2024년 12월 2일이라면 2024년 12월까지만 작성하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일자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소와 성명도 자필 기재해야 합니다. 날인도 하셔야 합니다. 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인, 즉 지장을 찍어도 가능합니다. 자필 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증서의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려면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이외에도 다른 유언의 방법으로는 녹음,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은 소정의 비용은 들지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현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